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하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는 총재들의 10월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좋게 나오자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연내 실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함에 따라 시장은 여는 총재들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중국의 삼중전에도 원론적인 측면들이 많아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의 영향 글로벌 증시에 크게 미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논란의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4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제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어떠한 코멘트로 시장의 불씨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줬던 어제 증시와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외국인과 기관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사주고 있는데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네. 하지만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장 현재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가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장 좀 잘 버텨줄 수 있을까요?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 초반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양적 완화 축소 재부각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전날에 연극임의 수급 뒷받침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9.04포인트 빠지면서 1986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내다 팔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출해내고 있는데요. 이 개인과 기관이 각각 326억 원, 205억 원 매물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가 오늘장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승 움직임인데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51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512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만 소폭 사고 있습니다. 138억 원가량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도 팔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각각 73억 원, 6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작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의 러프콜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3일 만에 내림세입니다. 14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 좋지 않습니다. 미국 판매 법인 특허 소송 패소 소식에 현대차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0.40% 빠지면서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기아차는 0.97% 소폭 반등하면서 6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생명만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잘 가던 네이버 오늘 잠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1.63% 빠지면서 6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인상한다는 소식에 3% 가까운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도 강한 움직임입니다. 1%대 상승 이어나가면서 4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4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였지만 오늘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약세를 보였던 홈쇼핑주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동반 상승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CJ ENM 어제 하락 반전을 했었죠. 오늘 또 한 번 상승 반전했습니다. 1%대 오름세 보이면서 31,1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잘 가던 시즌 오늘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1%대 하락하면서 62,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환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연내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수급이 우세합니다. 이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폭을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1,070원대에서 등락을 조금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원 상승한 1,072원 40전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 시각 특징주 따끈따끈한 10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썬데이 토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국민게임 애니팡으로 유명한 업체죠. 얼마 전에 새내기주 상장을 했는데요. 5분기 연속 흑자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애니팡에 이어서 애니팡 4천성 시즌2까지 흥행에 성공을 했고 또 연내에 애니팡2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7%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4,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미동전자통신입니다. 오늘 새내기 상장 첫날인데요.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3% 하락 출발했는데 상장 첫날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 가까운 하락세 1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창해 에너지어링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에 사흘 연속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제이미어 뮤즈먼트로 변경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에 가까운 급등세 3,5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오번 이슈의 3일째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호예수 물량 해제로 인한 대규모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3거래일 연속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가까이 빠지면서 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한일사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규제 완화에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1,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STX 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14%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기대감에 이틀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 가까운 급등세 3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히림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의 수혜로 기대주로 꼽히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에 가까운 급등세 6,0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쌍용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모고룹 1조 투자설에 오늘 급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가 2017년까지 쌍용차에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신차 넉 대를 개발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8,0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한 데다 또 내년 실적 전망까지 어둡게 나오면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31% 빠지면서 1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이 시각 특징주 탑10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장 시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반등폭을 하루 만에 다시 반납하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네. 수요일장을 이끌고 있는 핫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로커트 총재가 블룸버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0선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부동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최근 흔들리는 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숨고르기를 하더니 시장이 2000선을 내주며 흔들릴 때 강력한 뒷심으로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고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달러화가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전망과 국채 수익률 상승 등으로 중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에 달러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장 시장 키워드 함께 하실 분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를 들고 국내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더 타격을 받았던 건 코스닥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증시 한 이슈 가운데 어떤 것들 주목해 보시는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2,000선을 좀 손쉽게 내주다 보니까 지지라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그 악재로서 작용한 것이 바로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 주요국, 신흥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1.02%, 말레이시아도 0.52%,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0.68%,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도 지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그러한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은 이제 외국인 포트폴리오에서 신흥국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 실적 대비해서 지금 그 주가 지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환율이 계속해서 좀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수 여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던 부분인데 다시 환율이 좀 반등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양적 완화 축소가 뭐 연내에 실행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는 조금 압도적인 것 같은데 양적 완화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 충격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때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를 삼으면서 양적 완화 축소 시행보다는 그 이후에 넘어가는 그 경기 회복 그리고 이제 상승 국면에 대해서 초점이 좀 맞춰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그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대형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급감하고 있는 모습인데 소폭 매도에도 사실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낙폭 과대 그리고 이제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12월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배당 매력이라든가 그 연말 산타랠리에 대비해서 이 유통 그리고 이제 내수 소비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으로 따로 빼놓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시장의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용이 좀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은데 그 고객 예탁금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9.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거래 대금, 전체적인 주식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해서 또 1.4%를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 대금은 1.4%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고객 예탁금은 거의 10% 이상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거래 대금이 그럼 같이 줄지 않았느냐? 역시나 신용 물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이틀 전에 2.5% 가까이 이제 코스닥 급락이 나왔는데 투매가 또 다른 투매를 부르는 계속 이제 심리적인 악화가 이제 그 경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융자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은 좀 회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코스닥 동시효과 보면은 오전에 뭐 하한가 내지는 굉장히 좀 급락하는 동시효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용 그 만기에 따른 자동 반대 매매에 의해서 이제 자동 하한가 주문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 코스닥 하락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런 신용 반대 매매, 신용 물량 증가에 따른 이런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이제 손절 물량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투매를 부르는 그런 심리적인 원인이 가장 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가운데 유통, 소비 관련주 관심 갖되 코스닥은 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내수 소비주 위주로 관심을 갖자 말씀하셨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 변화는 어떨지 오후장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옵션 만기 앞두고 이제 매물 압력이 좀 증가한다라는 기사들이 상당히 있는데 뭐 항상 기사가 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옵션 만기 당일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베이시스가 0.3 어제도 0.5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베이시스가 좀 축소되다 보면은 매물 압력에 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역시나 좀 급할수록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지금 당장 급하게 어떤 뭐 매수 매도 이렇게 할 부분보다는
좀 옵션 만기 이후에 좀 관망을 해보고 새롭게 외국인 신규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확실히 그 외국인들이 신규로 매수가 들어오려면 지수가 뭐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어떤 가격적인 매력을 보여주던지 환율이 좀 반등해서 올라가주면서 어떤 매수 여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의 포지션을 확인한 후에 조금 천천히 매수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기 전에요. 네. 먼저 시장의 핫한 종목들, 지금 사봐도 될까 궁금하신 종목 많잖아요. 네. 그 종목들의 가격대 진단을 해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효열의 2주식 쌉니까 순서죠? 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저희가 궁금해하는 종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인데요.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일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봐도 될까요? 네, 포스코 ICT는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전체 주식 물량 대비해서 한 10% 정도 물량이죠. 네, 그 정도가 한 1,500만 주 정도 유상증자로 인해서 개펄하게 되면서 최근에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포스코 ICT는 증자 부분도 있고요. 펀더멘털상으로는 일단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 급반등이 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 역시 이제 차세대 산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갖는 부분인데요. 펀더멘털상으로만 보면은 좀 비쌉니다. 지금 그 시가총액이 한 1조 원이 넘죠. 1조 한 1,600억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좀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실적이라든가 실적 부분도 뭐 그렇게 대단한 실적 1,000억 원 이상 나는 그런 순이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꾸준히 지금 매출이 1조 원 이상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점차 증가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자산 가치나 실적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현재는 비싼 수준이 아니겠는가. 특히나 이제 또 유상증자 부분이 또 최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일단은 비싼 수준이고, 다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조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LED 조명이라든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포스코 ICT에서 그런 흐름에 성장성의 기대가 좀 된다면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또 뭐 2차 전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테마성의 흐름에도 동참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테마가 밀리는 흐름에도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비싼 주가긴 하지만 향후에 그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한다면 매수 관심가는 역시 한 8,500원 이하 정도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이고 증자라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잡는다면 9,5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 오늘장 조금 주춤하고 있는 포스코 ICT입니다. 8,500원 이하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라면 진입해 볼만 하다라는 진단으로 보이고요. 9,5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하셔서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이지바이오인데요. 국내 닭고기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고 또 제조 원가도 줄어든다는 리포트를 봤습니다. 향후 관련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평가가 먼저 궁금한데요. 네, 이지바이오는 일단 뭐 전체적인 평가로 보면 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가 수준에서 비하면 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지바이오라는 회사는 역시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특히 이제 최근에 닭고기 관련주들, 하림이라든지 뭐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핫하게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지바이오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자산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부채 비율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부채가 좀 상당히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자산은 총 자산이 뭐 부채까지 한다면 한 1조 3천억 정도 규모의 굉장히 큰 자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대신에 영업 쪽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보면은 뭐 순이익을 좀 이뤄내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번 상반기까지는 조금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부분인데 하반기를 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상 한 17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실적 가치는 좀 약하지만 자산 규모로 좀 비해 본다면 조금 싸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료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축산업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계열사들이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팜스토리라든가 마니커라는 계열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사 부분의 호조가 지금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닭고기 산업의 공급 과잉이 조금 해소되는 최근의 기미, 그다음에 제조 원가가 축소되는, 물론 이거는 이제 수영을 좀 탑니다만은 현재 흐름은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림이나 뭐 이런 기업과 더불어서 이지바이오도 반등을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 상반기까지는 좀 적자였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큰 무리가 없는지를 체크를 계속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수급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실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의 촉각을 좀 세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뭐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좀 싸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매매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매수 관심가는 5,000원 이하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4,000원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충분히 좀 상승이 좀 많았고요. 21선과 이격을 감안한다면 매수 관심가는 5,000원 이하 정도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수급 여하에 따라서 조금 흐름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목표가는 최근에 주봉상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저항의 국면을 좀 확인해 볼 때 목표가는 5,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관의 매수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관심가는 5,000원 이하, 목표가는 5,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진단까지 한번 받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에버다임은 이제 주로 콘크리트 펌프카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수출 모멘텀이 좀 작용했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콘크리트 펌프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타워 크레인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는 에버다임인데요. 기기업종에 소속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에버다임은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펀더멘탈을 먼저 좀 확인을 한다면 한 1,4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실적이나 매출, 영업이익 모두 안정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꾸준히 영업이익의 증가세, 매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안정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순이익을 보더라도 한 13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아이템인 콘크리트 펌프카의 지속적인 수출 모멘텀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또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좀 적자를 좀 기록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교체 주기를 좀 맞아서 신규 수요가 기대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주가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 고점인 8,9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소 좀 밀리는 양상입니다. 약간 고점을 좀 찍은 부분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요. 지금 매매 대응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흐름상으로 보면 실적 호조를 감안했을 때 매수 관심가는 7,700원 이하 정도, 물론 이제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추세상으로 좀 밀린 상황이고, 지지선을 본다면 한 7,500원 정도 부근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7,700원 이하 정도에서는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적이 일단 탄탄하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으로 다소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목표가는 9,000원으로 설정하시고 반등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오늘은 네. 에버다임이었습니다. 실적이 무엇보다 잘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7,700원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면 되겠고요. 최고가 부근인 9,000원대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삼중전에는 큰 영향 없었습니다. 중국의 개혁 정책의 기본적인 면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잠깐 반등하는 측면,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삼중전에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증시는 좀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상위 종합주가지수 0.42% 하락한 2117.8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소폭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메릴린치에서는 중국의 3중전의 발표 내용이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에 대한 실망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향후 구체적인 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은 3분기 외국인 금융기관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3중 전에 개혁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박스권 장세 기조 좀 더 이어져 나가는 확률이 높은 가운데 2100과 2150선의 박스권 기조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소식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가치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면서 엄선된 종목까지 발굴해보는 순서입니다. 네, 수요일에는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부증권 우재근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치 투자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살짝 먼저 찾아봤어요. 요즘 참 많이 내렸던 바닥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IT 종목이 주가 조정,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 IT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주가 조정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6월달 이후로 최근 3개월간 약 30%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업황이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업황의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속해 있는 업황은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TV,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에 사용되는 LCD 패널 제조업체로서 4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동사의 실적은 주로 TV 시장과 모바일 기기 등 전자기기 완성 제품의 전방 산업 수요와 대만, 중국 등 주요 경쟁사들의 공급량에 따른 LCD 패널 가격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C 주가도 예상 실적 전망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을 매매하실 때의 전략의 핵심은 업황에 대한 전망이 가장 안 좋을 때 매수를 하셔서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 매도하는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전망은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은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TV 시장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대형 LCD 패널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4분기 실적 전망도 부진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그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나빠지고 있고 또 이러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바닥 근처에 오게 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에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가치 평가를 위해서 LG 디스플레이의 재무제표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LG 디스플레이의 재무제표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1년도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당기순이익 7,800억 적자를 냈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2년도 2,300억대를 기록을 했었고
올해는 약 5천억 정도로 이제 또 순증가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물론 이제 예상의 전망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6천억 원대로 이렇게 서서히 2011년 적자 이후에 당기 순이익은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분기 사실은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요. 원래 이제 1,000억대 후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습니다. 2,400억 원 정도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었고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4분기 실적은 다시 이제 다소 조금 더 줄어들 거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TV 시장 수요 감소로 인한 패널 가격이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그 가치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PBR 수준이 2012년의 경우에는 1.09배였었고 올해는 0.77배로 지금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이제 주가가 투자 심리의 악화를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많이 그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PBR 밴드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지금 저점 수준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전망을 보셔야 되는데요. 전망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LCD 패널 그 시장의 전망은 지금 바닥을 서서히 통과해서 올해 4분기를 저점을 통과해서 내년 1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보고 있고, 이런 펀더멘탈을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선반영하게 돼 있는데요. 투자 심리도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과 유럽의 연말 연휴 기간 동안에 TV, 태블릿 PC 등 소비자 전자기기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전통적으로 1년 내에 봤을 때 가장 미국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매 판매와 관련된 이제 전자제품 판매량이 는다는 이제 통계가 나오게 되면은 예전에 과거에 이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이제 주가 촉매제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업계 2위 경쟁 업체가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의 AUO라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요. 4분기 생산량을 오히려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공급 완화와 함께 지금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패널 가격이 점차 이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년부터 그 2014년도부터는 TV 시장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변화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UHD가 그 울트라 하이 TV, 그러니까 초고화질 T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화질 대형 TV 시장이 이제 내년부터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로 이렇게 판단을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대형 패널 판매에 대한 그 수익률도 점차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애플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관계는 이제 공급자와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의 관계가 있고, 좀 LG 디스플레이는 애플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요. 내년 하반기부터 애플이 이제 iTV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스마트 TV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먼 이제 미래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관한 이제 기대감은 미리 선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쪽 납품이 최근에는 조금 많이 줄고 있었는데요. 애플이 이제 판매 부진 때문에 줄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그 애플 쪽 그 납품 실적도 점차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이제 바닥을 통과해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이 바닥에서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나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더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전략은 저가에서 이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저가에서 저점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래서 이제 매수 구간을 조금 폭을 넓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22,950원 현재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여기서 바로 쫓아가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간을 좀 길게 두시고 네. 22,000원에서 21,000원 폭 사이에서 주가가 들어왔을 때 저점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길게 긴 호흡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닥권에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깊이 이제 저평가된 구간에서 올라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투자 보유 기간도 짧게 보시는 게 아니고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은 이제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천천히 이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저점 분할 매수하셔서 오랫동안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꼽아주신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참 많이 내렸는데요. 네. 지난 연말에는 36,000원 정도 부근에 있다가 지금 현재 22,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에 돼 있는 부근에 놓여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앞으로 전망 LCD 업황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바닥이다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전망해 주셨으니까요. 접근해 보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자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겨있는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대덕 GDS 10%, 국도화학, 풍산, 그리고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주까지 모두 10%씩 담겨 있는데요. 현금 비중은 따라서 50%가 되겠죠. 현재 수익률 어떤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받았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10월 2일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던 대덕 GDS는 조금 아쉽습니다. 3% 정도 약간 손실을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중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할 수준 아니다.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국도화학도 주셨었죠. 지난 10월 16일에 받았던 종목인데요. 지금 매수 가격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23일 추천 종목 풍산 마찬가지로 매수 가격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보유 전략 유지해 주십니다. 현대중공업 밑에 조선주들 참 잘 가고 있는데요. 3%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받았었던 하나금융주주 현재 1.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AS 받아볼 텐데 먼저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소폭의 강보합권이네요. 자세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금융지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안에 좀 이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제 금융당국에서 그 은행업종들의 이제 자산 건전성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 4분기 내로 전체 은행권 약 5천억 원 규모의 이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 충당금으로 반영이 되면은 이제 실적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긴 하는데요. 실제로 네.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은 오히려 미리 부실 자산을 좋지 않은 위험성 있는 부실 자산을 미리 이제 선반영하고서 넘어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자산 건전성을 더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리 이제 부실 자산을 털고 간다는 의미에서는 더 이제 오히려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이제 증권가 쪽에서 이제 은행권에 대한 리포트들이 조금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짚어보면 핵심적으로 이제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순이자 마진의 이제 감소폭도 점점 줄고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순이자 마진도 개선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금융지주 오히려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의 기회가 들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전히 관심 있게 매력적인 종목이다. 하나금융지주 AS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5만 원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네, 현대중공업도 한 3%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은요. 네. 시장에서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주도 업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업종하고 화학업종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주도 업종의 상승세는 계속 이제 앞으로 지속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에서 실제로 이제 발주를 내게 되는 이제 글로벌 해운사들은 대부분 이제 유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제 코멘트 드렸듯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선업종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대부분의 이제 유럽계 회사들이 선박금융을 조달을 할 때는 유럽계 은행에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조달 비용이 이제 싸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박금융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주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을 부여할 수가 있어서 시장에 이제 호재가 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주가 자체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 폭은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그 깊은 그 주가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끝나고 시장의 다시 흐름이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 주도주의 입지를 다시 확보하고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종 업황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현대중공업 AS 받아봤습니다. 목표 가격이 33만 원이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또 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좀 손실이 있는 종목인데요. 그나마 뭐 있다고 해도 3% 정도 손실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덕GD에서 한번 AS를 받아볼 텐데요. 이 종목 어떤가요?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사실은 좀 이제 추천드리고 조금 이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가가 좀 깊이 이제 하락을 조금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락의 원인을 좀 그러니까 간단히 짚어보자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부터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방 산업, 그러니까 특히 스마트폰 관련된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LG전자 이 납품업체들이 전방 업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 고가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납품하고 있는 부품업체의 납품 가격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이제 하락세로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따라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부품업체들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점차적으로 판매 가격은 낮아지지만 그 수량 면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싸짐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분 그 판매량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량 부분이 전체적인 가격이나 압력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도 지금 19,000원대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추천드렸던 19,500원 사이에 지금 들어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GDS는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목표가 33,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요일 가치 투자는 동부증권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